퀄컴의 주웅 전무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황규웅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뜻깊은 LG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 퀄컴 연구소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한 2005년에 레이 컬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저도 그때 기사들을 보고서 그 책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2020년대 후반에 인간 지능 수준의 그런 AI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책에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저 우연히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서 생각보다 그 당시의 예측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좀 놀랐고요. 더 놀라운 부분은 저분이 202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예측을 한 그 기준이 그러니까 메모리의 증가량이라든가 컴퓨테이션의 증가량을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게 2020년대 후반쯤 되면 사람 수준하고 비슷해지니까 이때쯤에는 이런 AI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건데 그 예측이 생각보다 좀 잘 맞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고 그 책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전문가에게 언제 어떤 기술이 상용화될지 물어보면 언제나 생각보다 좀 전문가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재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이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후에 아마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자율주행 언제 될 거냐 그러면 금방 된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기술 발전 자체는 그동안 익스포넨셜하게 되어 왔고 모든 게 익스포넨셜하게 특히나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널리 쓰이는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미 AI를 챗GPT나 여러 가지 다른 LLM을 업무용으로 되게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은 숙제하는 데 쓰고 대학원생들은 논문 쓸 때 쓰기도 하고요. 코딩할 때도 사용하고. 그래서 AI를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이미 거의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는 드디어 AI를 생활에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AI를 생활에 쓴다고 하는 거는 AI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을 좀 편리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을 위한 AI, 생활 속의 AI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겠죠. AI가 클라우드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까지 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 나의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비디오 스트림을 클라우드로 보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할 경우 아니면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늘 언제나 리스폰스가 있어야 하는 자동차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서는 디바이스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바이스가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상황도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는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는 8빌리언 정도의 라마3 같은 모델이 클라우드에서 돌던 챗GPT 3.5 정도의 수준까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 디바이스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그 루틴한 일들 어느 정도는 클라우드 도움 없이도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LLM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LLM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컴퓨테이션 하드웨어 칩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의 20년 전에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계산 능력을 이제는 칩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온 디바이스에서도 LLM을 혹은 젠 AI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져 있고요. 또 LLM을 포함한 젠 AI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음성 인식이라든가 합성도 예전에 그렇게 긴장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편하게 얘기해도 잘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리스판스도 굉장히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하고 친근하게 그런 내추럴한 음성 합성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비디오에 대한 인프로세싱도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뭐 GPT-4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클라우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에서 잘 돌아갈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컨텍스트 윈도우도 굉장히 길어져서 대화를 할 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얘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대답해 주는 거, 더 오래된 거, 어제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외부 DB에 잘 저장해 뒀다가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리트리브해서 렉으로 제너레이션에 잘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기술들도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디바이스에 있는 나만을 위한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도 나에게 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대변하는 나에게 맞춰진 그런 모델을 우리는 아마 가지는 날이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네, 저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그 에이전트 혹은 GPT 같은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할 때, AI 에이전트를 쓸 때 아무래도 제 거는 아닌 거잖아요. 제가 사용자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 그 회사의 아마 이익을 대변하는 그게 아마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내 디바이스에 있는 내 모델이면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클라우드 모델과 니고시에이션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젠 AI가 처음에는 텍스트를 타이핑하면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을 처음에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거가 사진 같은 걸 업로드하면 그거에 대해서 Q&A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음성 녹음된 거 비디오 올리면 이제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라이브 카메라 인풋이나 마이크 인풋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해서 리액션하는 그런 스트림라인 되어 있고, 주변 상황을 멀티모달을 실제로 인지해서 동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로 들어오는 비디오 카메라나 마이크에 대한 정보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여기다가 액션만, 모션만 추가하면 이제 로봇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잠깐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올해 퀄컴에서 보였던 데모인데요. 디바이스에다가 식재료가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음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레시피를 알려달라거나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속도로 사용할 만한 속도로 음성 인식에 대한 답변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모델이 7빌리언 조금 넘는 이제 그런 모델인데요. 요거가 이제 이렇게 잘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를 만드는 게 아마 많은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AI를 써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될 텐데 뭐 꼭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뒤에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모델을 32빗 플로팅이 아니라 퀀타이제이션해서 훨씬 더 작은 빗 레졸루션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밖에 LLM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방법인데 아주 작은 모델로 우선 이제 먼저 시범적인 결과를 뽑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방식, 그리고 작은 모델이 큰 모델을 보고서 따라하는, 그렇게 해서 작은 모델이지만 성능을 잘 내는 디스틸레이션, 그 밖에 아키텍처 자체도 디바이스에서 돌아가야 하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떼고 가장 효과적으로 작게 만든 그런 아키텍처,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팅 유닛이 있는데 뭐 CPU, GPU, 그리고 마이크로 NPU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이루어져서 좋은 데모 결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은 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32빗 플로팅을 4빗 인테저로 바꾸면 물론 8분의 1 정도로 메모리를 줄지만 컴퓨테이션도 많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워 컨섬션은 최대 64분의 1까지 줄어서 퀀타이제이션이 디바이스에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첫 단계로 꼭 필요한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이 모델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있거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더 작게 만드는 그런 퀀타이제이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플로팅 포인트 16빗을 인테저 4빗으로 바꿨고요.
이거를 PTQ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혹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통해서 작은 모델의 성능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네,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은 원래 풀 모델, 플로팅 모델이고요. 여기서의 스튜던트 모델은 인테저, 4비트 인테저 같은 그런 작은 모델인데 인식 결과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티처가 보여주고 있는 중간 결과, 그 마지막 아웃풋 내기 전에 각 클래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들, 로지 디스트리뷰션까지도 따라하게 하면은 티처의 성능을 스튜던트가 좀 더 잘 따라오는, 날리지를 잘 베껴온달까, 그 증류해 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은 모델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은 LLM의 문제가 워낙에 모델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로부터 모델 파라미터를 로딩하는 이 메모리 밴드위스가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사실 배치로 여러 개의 인풋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나, 여러 개를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러한 특징을 활용을 해서 NPU가 있으면 옆에 CPU에서 굉장히 작은 초벌 모델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몇 개의 결과를 뽑은 다음에 그 몇 개의 결과를 메인 모델이 한꺼번에 검증하는, 그래서 그 중에 3개가 주어지면 2개까지 검증이 완료되면 2개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 거를 또 이어서 한다던가, 이런 식의 초벌과 그리고 나중에 메인 두 가지의 디코딩을 섞어서 전체 속도가 2배 이상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방식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제너레이션의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노이즈로부터 주어진 인풋 텍스트에 기반해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때 여러 스텝을 돌게 되는데요. 이것도 옵티마이즈를 한 내용들이 우선 모델 자체도 좀 이피션트하게 좀 작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돌아야 되는 이터레이션 횟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4분의 1로 줄여서 실제 속도는 0.6초 정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제너레이션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디바이스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스타일을 컨버전해서 다양한 형태의 카툰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저런 폴리곤 형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합해서 25배 정도의 속도 향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로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디바이스에서도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경우에도 그 스타일을 바꾸는데 로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로라는 이름 그대로 원래 라지 모델이 워낙에 크니까 그 모델 그대로 파인 튜닝 하기는 어려워서 옆에 업데이트 해야 될 만한 내용을 인풋 아웃풋은 같지만 실제 파라미터는 훨씬 적은 매트릭스 2개 곱으로 이렇게 표현한 로우 랭크 매트릭스로 어댑테이션해서 그거를 이제 어댑테이션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결과를 보시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 고양이를 만들고 있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크리스탈처럼 만드는 어댑터의 스트렝스를 이렇게 키워주면은 생성된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고양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 스타일 어댑터는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크리스탈 말고 다른 형태, 누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디바이스에서 잘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 많이 나오긴 했겠지만, 그 클라우드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듈이 있어서 유저가 어떤 말을 했을 경우에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어떤 태스크를 원하는 건지 해당되는 태스크를 찾고, 그래서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 해당되는 태스크를 하려면 뭘 해야 될지,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 신나는 음악을 틀어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음악 플레이구나. 그리고 음악 플레이 할 때 필요한 이제 API 콜을 해야 되니까 콜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음성으로부터 입력된 유저의 명령으로부터 잘 끄집어내고, 그리고 유저가 원래 좋아하는, 유저가 생각하기에 신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특정이 정해져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로컬 DB에서 관련 내용을 또 렉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API 콜하는 이 전체 과정인 오케스트레이터가
클라우드에는 뭐 당연히 이미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디바이스에도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뭐 질문 답변뿐만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액션을 수행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유저가 어떤 액션을 하면, 말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유저가 어떤 동작할 때 그 비디오 스트림 인풋을 그대로 이 시스템에 입력으로 집어 넣었을 때 이 시스템이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비주얼리 그라운디드 LLM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요 예를 잠깐 보시면은 피트니스 그 운동 코치인데요. 혼자서 이렇게 뭐 뜀뛰기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디오를 일반적인 비디오 라마 같은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답변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코치 라마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적절한 순간에 이런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해보자, 더 높이 뛰어라 라던가 이런 피드백을 주도록 이렇게 잘 트레이닝 됐고요.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파인 튜닝 저희가 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에 입력을 주면 무조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만 얘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언제 말하고 언제 쉬고 있어야 할지 이제 그거를 얘가 알도록 파인 튜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디바이스에서 돌아온 저런 기술들이 개발되면 결국은 이미 주변에 오브젝트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하는 기술은 이미 잘 성숙이 되어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는 거, 비디오 스트림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개발 중이니까 앞으로 실제로 잘 그 매니플레이션을 잘하는, 잘 동작하는, 액션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 기술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우리 주변에서 활용될 거냐, 뭐 10년 혹은 그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까 Singularity is near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면 퀄컴의 하드웨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NPU라고 흔히 얘기하는 Neural Processing Unit 그 안에 처음에 들어있던 거는 그 스칼라나 벡터 가속기만 처음에 들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뭐 트랜스포머 LSTM 그래서 오디오 스피치나 이제 비전 레코그니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추가됐던 게 이제 텐서 블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세서까지 포함된 게 2022년까지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많이 등장한 게 LLM이 이제 등장했으니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부분들이 더 추가됐는데요. 그 트랜스포머를 서포트하기 위한 본격적인 블럭이랑 그리고 이런 라지 네트워크를 작은 마이크로 타일로 쪼개가지고 인퍼런싱해서 전체 스피드를 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멀티모달 AI가 많이 활용이 될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10 빌리언 이상의 라지 모델을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추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int4로 퀀타이제이션 모델이 돌아가는 거고요. 메모리로부터 빨리 많은 내용을 읽어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밴드위스들이 많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를 벡터나 스칼라 프로세서에게는 사실은 프로세싱하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빨리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클락 스피드가 좀 높은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고 텐서 프로세서 쪽에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텐서 프로세서는 하이어 밴드위스로 를 지원하는 텐서 프로세서고요. 스칼라나 벡터는 클락 스피드가 더 높습니다. 전체적인 메모리 밴드위드도 확장 더 빨라졌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독특한 게 이 센싱 허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언제라도 적절한 리액션을 바로 하려면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그런 코어입니다. 여기서 어레이즈 센싱하는 카메라 쪽 인풋 처리하는 모듈이 2개가 있고요. 또 NPU긴 한데 굉장히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마이크로 NPU가 2개, DSP 메모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늘 처리되어야 되는 비디오 인풋이나 아니면 오디오나 스피치, 사운드 인풋을 이쪽에서 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 그리고 모델은 아주 크지 않지만 굉장히 레이턴시가 짧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은 센서 허브나 CPU에서 활용이 많이 될 거고요. 또 피크 퍼포먼스를 계속 내야 되는 거는 이제 NPU, 패럴 프로세싱이 많거나 이미지 프로세싱은 GPU,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 사항을 다 만족하고 는 그런 조합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 칩과 다른 걸 비교한 건데 다른 거는 그냥 ABC로 표현되어 있고요. 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인텔 코어에 비교해서는 서멀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은 이제 그런 결과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런 그 AI에 특화된 이 칩을 이용해서 이제 실시간 통역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에서 AI 이레이저나 아니면 AI 비디오 크리에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제너레이션 하는데 활용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모델을 디바이스에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컨버전을 하는데 어떤 오퍼레이터가 지원이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퀀타이제이션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거나 됐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틀리거나, 혹은 실제로 컨버전 해보고 나니까 메모리 너무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아마 이걸 빨리 돌려서 실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터레이션을 빨리 가져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좋은 해결책이 될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AI 스택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퀄컴의 AI 허브라고 해서 미리 파인 튜닝 잘 되어 있는 퀄컴 디바이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AImit이라고 하는 AI 모델 이피션시 툴킷인데 모델을 컴프레스하고 퀀타이즈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도 있고, 또 AI 런타임이 이 전체 스택에서 보시면은 퀄컴의 AI 엔진도 있지만 다른 것들, 오닉스 런타임이나 TF 라이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mit에서는 모델을 퀀타이즈하거나 컴프레스하고요. AI 허브를 보시면은 AI 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델을 하나 골라서 혹은 직접 만든 모델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타겟 플랫폼에서 올릴지 결정을 하고 어떤 런타임을 사용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테스트 앤 밸리데이트를 하면 이 모델을 컨버전해서 해당 디바이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팜에 있는 해당 디바이스에서 넣어서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 전체를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으로 이제 해볼 수 있어서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좀 단축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허브 보시면은 약 100개 이상의 이미 퀄컴 디바이스에 잘 맞춰서 옵티마이즈된 그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런 별 문제가 없다면 해당 모델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돌려서 잘 도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GitHub나 아니면 AI허브 퀄컴.com에 있고요. 요거는 간단한 사례들인데요. 이렇게 비디오 어널리틱스, 비디오에 대한 분석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앱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거 측정 장치 관련된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원래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디바이스에서 AI가 돌아가면 이제는 이 AI가 액션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액션들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그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Responsible AI가 상당히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퀄컴에서 이걸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퀄컴에서 디바이스에서 제너레이션 한 이미지에는 이게 AI로 제너레이션 했다라고 하는 워터마크를 집어넣는 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AI 세이프티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AI 세이프티에 관련된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I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우리 주변으로 디바이스로 오는 그런 시기가 이미 된 것 같고요. 이 디바이스를 다루고 있는 LG 같은 곳에서 이쪽에 아마 크게 활약하실 수 있는 지금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집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가전제품 또 자동차 이런 곳들에 다 AI가 들어가면 이런 디바이스 AI 이 기술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큰 박수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 봐요. 약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들 빨리 쉬고 싶은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네, 감사합니다.